마켓디너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밤을 달릴 아나운서 유비아입니다. 이미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으로 전일 급락했던 미국 증시. 나스닥은 무려 4%가 하락을 하면서 국내 증시 역시도 굉장히 두려움을 안고 시작을 했었는데요. 국내 증시는 갭 하락, 양봉 마감이긴 하지만 현재도 단기 이평선 아래에서 움직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좀 강경하게 유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증시에 미치는 영향 역시도 좀 악재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는 있겠는데요. 하지만 중장기적인 측면으로 생각을 해봤었을 때는 또 불확실성 해소다라는 측면의 의견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양회 이후 경기 부양책과 로봇, AI 분야에 적극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성장주들의 강세를 우리가 예측해 봐도 될지 오늘 세밀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이 시장을 이길 수 있는 힘, 최종 위너 종목들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요. 어떤 섹터를 봐야 하는지도 우리 파트너님께서 세밀하게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끝까지 저희와 함께 달려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파트너님 모시고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도 테마 38 광기법 김선상 파트너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입니다. 네, 일주일 만에 뵈었는데 또 이렇게 시장이 오늘 우리 파트너님 나오길 기다린 것 마냥. 왜 제가 나올 때만 폭락하는 참. 그러니까요. 또 아니면 이럴 때일수록 전략 잘 잡아주시니까 희한하네. 말씀하셨던 대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시장이. 네. 트럼프가 똥볼 찬다고 제가 며칠 전에 얘기했는데. 네, 2주 전에 말씀을 해주셨었죠. 네, 맞아요. 근데 뭐 사실 예정된 수순이니까 네.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요. 일단 뭐 미국 증시 폭락 영향은 우리 증시에 영향을 안 미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다 아시다시피 대미 수출, 그다음 뭐 대중. 근데 이제 대미 수출이 또 비중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뭐 경기 둔화, 뭐 우려감이 우리 증시에 영향을 안 미칠 수는 없는데, 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가는 자극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관세를 자꾸 폭탄을 던지면 이제 뭐 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물가를 자극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세금을 더 부과시키는데 그러면 원자재 가격들이나 이런 것들이 더 올라가고 뭐. 근데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 와서 이제 공장 져라. 근데 그거는 뭐 사실 옛날 얘기지. 지금 시대에 첨단 기술 시대에 물론 이제 제조업을 살리려고 하는 거지만 그게 쉽게 와서 공장 짓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약발이 됐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현대차라든지 삼성이라든지 벌써 투자하겠다고 왜냐하면 이제 대미 수출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멕시코 공장 같은 경우도 뭐 네. 이제 미국 쪽으로 이전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좀 효과를 있지만, 근다고 해서 저기 뭐 유럽 쪽이라든지 먼 나라에서 뭐 관세폭탄 던진다고 해서 미국 와가지고 공장 짓고 그러지 않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국이 인건비가 싸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네. 땅값도 비싸요. 네. 근데 거기 와가지고 제조 만약 공장을 짓고 관세를 만약에 피할 수는 있지만은 인건비나 땅값이나 원자재비 이런 것들은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니까 관세폭탄 던지면 사실은 실제로 그렇게 큰 효과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이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제가 얘기했듯이 그걸 협상 카드로 쓸 거라고 보입니다. 분명히. 네. 그걸 압박을 해가지고 야 와서 공장 앉으면 어떻게 하든 이제 뭐 관세를 깎아주든지 뭐든지 그래가지고 어쨌든 협상 카드로 분명히 쓸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트럼프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제 미국은 전방위적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트럼프가 관세 폭탄을 던지기 때문에 경기 둔화 우려감은 계속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상반기는 계속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경기 침체로 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고용이나 지금 뭐 소비지표 실업률 이런 거 보면 약간 둔화되긴 했어요. 네. 하지만 아직까지는 침체라고 얘기할 정도의 수준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감이 이제 극대화되고 있죠. 하지만 이제 제 생각에는 4월 한 중반 정도면 결판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요. 이제 한 달 정도 내에서 이제 왜냐하면 이제 나스닥 지수를 보면 지금 이제 제가 뭐 차트로 설명은 안 되지만 한 17,000포인트 내외에서는 강력한 지지 포인트가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이제 빅테크주들의 이제 주도주는 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애플이라든지 뭐 아마존이라든지 메타라든지 알파벳이 이런 것들이 이제 가격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아직 이제 바닥이 아니기 때문에 간헐적 반등은 대부분 다 속임수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지금은 이제 국장은 오히려 미장보다는 더 견조한 편입니다. 맞아요. 예. 저번 주 일주일 전에도 우리가 폭락이 한번 나왔는데도 반등이 미장이 폭락했는데도 견조했잖아요. 네네. 그 미국 장이 어제 4%가 넘게 빠졌는데 우리 장은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빠졌어요. 그 왜냐하면 작년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이제 대미 수출이 많지만은 그것도 지금 어느 정도 반영을 시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정치적인 불확실성만 이제 거치면 되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다 아시다시피 계엄 사태 이후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금 3개월째 지금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치면은 그다음부터는 내일 일을 본격적으로 할 거라고 봅니다. 뭐 예측은 지금 다음 주나 뭐 다다음 주 하여튼 이달 안에는 결판이 날 거라 보기 때문에 지수 빠지는 거에 대해서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는데 이제는 이제 시장에서 이제 어떤 섹터라든지 어떤 종목들을 선정하는 게 굉장히 까탈스럽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주도주성 종목이라든지 제가 얘기하잖아요. 주도주성 아니면 테마를 탈 수 있는 거. 그거 외에는 잘못 들어가면 폭탄 맞아버려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월 달 지금 3월이 안 끝났잖아요. 이달에 회계감사 기간이에요. 그래서 적자가 굉장히 심하거나 부실 기업들은 손을 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이달은 넘어가야 돼요. 네. 예, 그런 부분 좀 참고하시고 어쨌든 예, 힘들 내시고 네. 꾸준하게 제 방송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은 분들께서 지금 시장을 어떻게 읽어내야 하나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파트너님께서 2주 전부터 쭉 말씀하신 흐름대로 시장이 좀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이 시장을 읽어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방법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이렇게 크게 나가고 있습니다. 왼쪽 위쪽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QR코드가 나가고 있는데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를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선상 파트너님과 장중에도 그리고 장전, 지금처럼 장 마감 이후에 시간이 많이 흐른 이 저녁에도 좋은 전략들을 잡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좋은 전략들 세워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QR코드가 좀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김선상이라고 딱 3글자만 보내주시면 되거든요. 김선상이라고 보내주시면 우리 김선상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을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바로바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이 전략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라가는 종목들은 딱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을 좀 주셨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이 섹터들 잘 흐름을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파트너님과 함께 시장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쭉 말씀을 좀 들었는데 지금 이런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를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지가 좀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어떤 섹터를 우리가 지금부터 보면 될지 말씀을 좀 가져오신 거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걸까요? 가스건 관련주로 가지고 오셨네요. 가스건 관련주는 또 어떻게 설명을 좀 해주실 건가요? 일단 가스관은 우리가 네. 지금 사실 대한고래 프로젝트 그 네. 이슈가 작년에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지금 정치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서 근데 또 팠더니 또 안 나왔다 이제 그런 얘기 또 나왔고. 근데 이제 네. 그거보다는 이제 미국에서 이번에 트럼프가 또 알래스카 쪽에 네, LNG 그렇죠. 또 우리 원탁 그 공개 얘기가 나왔죠. 됐죠. 예, 종목들 어떤 거 있는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철관, 넥스틸, 하이스틸 이렇게 가지고 오셨네요. 일단 동양철관부터 파트너님께 설명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로 가지고 오셨어요? 일단은 테마성을 타는 종목들은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테마라는 거는 새로운 테마가 형성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과거의 그 테마주들이 다시 부각되는 게 거의 한 8, 90%예요. 무슨 얘기냐면 가스관은 대한고래 프로젝트 말고도 이제 과거에 지금은 우리가 이제 남북 간의 교류가 없지만은 남북 가스관 연결 그 사업도 있었어요.
지금은 중단됐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슈가 나오거나 테마가 형성되면 항상 탔던 것들이 또 타게 돼 있어요. 근데 동양철강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가스관 테마에 잘 탔던 종목입니다. 원래부터. 그다음 이제 뭐 넥스틸, 하이스틸도 그렇고, 그다음 또 하나는 또 휴시틸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얘기가 나왔죠. 알래스카 쪽에 이제 그 LNG 프로젝트 해가지고 에카 천연가스인데 이제 한국의 참여를 희망한다. 이제 트럼프가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한국 쪽에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방산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이제 이런 쪽에서는 강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을 협상 카드로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국내 압박을 하면서도 한국에서 얻어갈 수 있는 거. 그러면 이제 우리로서는 이제 그래도 그 히든 카드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트럼프가 분명히 우리나라한테 관세를 부과를 하겠지만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쪽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가스관이라든지 뭐 송영환 사업이라든지 그다음 LNG선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또 전 세계적으로 점유율이 굉장히 제일 높잖아요. 기술도 좋고. 그다음 이제 조선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게 해줄 테니까 우리는 협상 카드를 쓰는 거죠. 관세를 뭐 면제해달라. 아니면 관세를 부과하지 네. 말아라. 아니면 깎아줘라. 근데 아마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런 거 제안을 아마 제 생각에는 협상을 하면 지금 정치적인 불안감 때문에 이제 대통령 문제도 있고 하니까 협상을 못 하지만은 이게 이제 전국이 이제 정치적인 불안성이 해소가 되면 충분히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대형 또 프로젝트예요. 알래스카 쪽은 얼음이 잔뜩 있잖아요. 예? 추운 날씨고. 그래서 세빙기라든지 LNG 선도 이제 건조를 또 들어가야 되고, 국내에 이제 송유관 사업하는 기업들, 그다음 이제 가스관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테마가 조금 형성돼서 사실 이번 주에 좀 급등이 나오긴 했어요. 이미 이제 며칠 전부터 급등이 나왔는데 이게 이슈가 조금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점검을 해볼 부분이 있다 해서 이제 오늘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세 가지를 좀 정리를 해주셔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두 번째로는 어떤 거 가지고 오셨는지가 또 궁금합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철강 관련주들은 또 이 안에서도 순환매가 좀 돌아주는 것 같은데 어떤 종목들 가지고 오셨는지 먼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거 가져오셨을까요? 세아제강, 포스코스틸리온, 세아베스틸, 지주 이렇게 가지고 오셨네요. 철강 관련해서도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 설명해 주실 부분이 좀 있을까요? 네. 일단 철강도 우리나라 그 트럼프가 관세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예. 사실 트럼프는 우방이든 동맹이든 뭐 가리지 않고 다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는데 철강 관련주가 왜 수혜를 받냐면 이번에 이제 얘기했듯이 알래스카 이제 가스관 사업에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중국 쪽에 지금 중국도 이제 미국의 이제 그 관세 폭탄에 의해서 보복 관세를 지금 더 추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중 간의 힘겨루기는 계속 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이제 우리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좀 중간에 끼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또 이제 중국 쪽에 이제 그 저가 철강 이제 덤핑이죠. 반덤핑 그 제재 조치를 또 우리가 또 진행을 시켰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쪽에 이제 철강 그 생산량 관리 구조조정 해가지고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감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철강 그 지금 지금 소비가 둔화되고 수요가 줄어들니까 아무래도 감산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아마 중국에서도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감산 가능성과 반덤핑 제재, 그다음 이번에 또 가스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들 그러니까 이제 국내 기업의 반세액을 좀 받을 확률이 높다. 관세는 부과되지만 네. 그러니까 이제 철강주들이 사실은 저번 주부터 해서 튀어나갔거든요. 거기에 이제 조금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몇몇 기업들을 오늘 또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중에서 최종 위너 종목이 있을지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그러면은 세 번째로는 어떤 거 가지고 오셨는지 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 관련주 가지고 오셨네요. 방산은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좀 되게 이 기한을 잘 맞춰가지고 줘서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제 선호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종목들 가지고 오셨는지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텍
휴니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세 종목 가지고 오셨네요. 이 방산 관련해서도 또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 이제 테마하고 실질 수혜주하고 좀 나눠져 있다고 보면 돼요. 네. 그러니까 사실 가스관 관련주들 중에서 테마성이 강한 거는 동양철강이에요. 근데 이제 실제적인 수혜는 사실 동양철강이 그렇게 많이 받진 않아요. 네. 점유율이 높은 것들이 받죠. 마찬가지예요. 철강도 마찬가지고. 철강도 포스코가 점유율이 높잖아요. 네. 물론 이제 뭐 세아라든지 다른 기업들도 수혜를 받겠지만은 점유율이 높은 게 실질적이에요. 근데 테마는 방산 같은 경우 빅텍, 네. 퍼스텍, 스페코가 3인방 테마를 항상 타요. 그러니까 방산 테마라고 그러죠. 그게 네.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방산에 일부 뭐 미사일이라든지 또 이게 K방산 해가지고 그 부품들 거기에 일부가 들어가요. 방금 얘기했던 빅텍이라든지 퍼스텍이라든지 스페코가 뭐 함정에 뭐 전원 장치라든지 네. 그런 일부 부품, 그러니까 방산을 완전히 조립해서 만드는 회사는 아니에요. 근데 일부 다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산 테마를 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테마성이 강한 것들은 방금 얘기했듯이 빅텍, 퍼스텍, 스페코가 3인방이고, 네. 그다음 이제 하나 더 있다면 휴니드. 휴니드 원래 그 군용 무전기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군 전술 체계도 만들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방산 테마를 또 타요. 휴니드도. 그 외에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K방산의 지금 핵심 기업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그다음 뭐 LIG 넥스원, 그다음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그다음 그 외에 이제 뭐 풍산 여러 가지 종목들이 더 기업들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K방산이 지금 뭐 유럽 쪽에서 지금 대단한 호평을 받고 있고 가성비가 좋아요, 일단. 왜냐하면 미국 그 제품 그 방산 그 제품보다 훨씬 가격이 싸면서도 가성비가 좋은데 품질이 좋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이게 지금 다 아시다시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 동안 진행이 되면서 3년이 벌써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유럽 쪽에서는 이제 안보 문제가 지금 거론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아시다시피 이제 그 트럼프하고 젤렌스키하고 사실 그 미국에서 만났잖아요. 근데 이제 거의 쫓겨나다시피 젤렌스키가 트럼프한테 평화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군사적인 지원을 이제 끊겠다고 얘기를 했죠, 트럼프가. 그러면 이제 유럽 쪽에서는 사실 국방비 그 방위비 지출이 그렇게 유럽에서는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증액을 지금 다 예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각자 이제 미국에서 사실 그동안 안보를 많이 책임을 줬는데 트럼프가 지금 다시 집권하면서 니네 뭐 알아서 이제 안보 이제 니네들이 챙겨라. 각자 도생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러시아가 사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잖아요. 근데 다 인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폴란드, 덴마크 이런 쪽에서 이제 뭐 독일도 지금 방위비 증액을 한다 그랬어요. GDP에 이제 한 3%까지 증액을 하고. 그러니까 전부 다 보면은 GDP의 한 2% 이하였거든요. 그러니까 2%대, 3%대까지 지금 유럽 국가들이 증액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 이제 방위비 증액을 해서 이제 더 안보를 자기들이 이제 지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이번에 더 강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K방산에서 우리가 또 K9 자주포, K2 전차, KF-21 전투기, 그다음 뭐 현무 이런 것들이 굉장한 그 가성비를 보이면서 또 굉장히 품질이 좋아요. 뭐 사실 독일 전차하고도 뭐 비교해도 뭐 성능이 뒤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방산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핫한데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주문을 하면 보통 한 2년, 3년 걸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1년 안에 납기를 맞춰주거든요. 성능도 좋지, 가성비도 좋지, 예? 거기다 납기도 1년 안에 맞춰주지. K방산 지금 최고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지금 방산을 지금 우리나라 거를 굉장히 선호하죠. 벌써 이미 수출 많이 되고 있는데 올해는 아마 더 수출이 많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젤렌스키가 그렇게 쫓겨나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트럼프는 어쨌든 빨리 종전을 시키려고 하는데 근데 유럽 쪽의 안보 문제들이 거론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방위비 증액과 방산은 오히려 더 우리나라 쪽에서는 반사이익을 더 크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올해도 수출이 상당히 많이 될 거다.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아, 그래요. 또 방산에서 수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일지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그러면은 우리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신 오늘의 위너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굉장히 궁금한데 히든 종목, 이 숨은 종목은 어떤 걸까요?
히든 종목은 이제 네. 사실 가스관, 철강, 방산 셋 다 지금 그 세텍사에서 종목 잘 고르면 또 세게 터질 종목들이 꽤 많은 네.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좀 시세가 안 난 걸,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일주일 전부터 시세들이 좀 많이 터졌어요. 그래서 시세가 좀 안 난 거를 좀 선택을 하다 보니까 네. 히든 종목을 제가 좀 고심하다가 네. 철강 쪽을 하나 선택을 했습니다. 철강 쪽으로. 네, 그러면은 이렇게 세 가지 1, 2, 3 중에서는 특히나 이 중간에 있었던 철강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네요. 예, 예. 네, 철강에서 어떤 종목인가요? 우리 같이 공개를 해볼까요? 예, 궁금하시죠? 네, 예, 바로바로. 예,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럼 바로바로 하면 알려주세요. 네. 바로바로. 짠! 공개하겠습니다. 네, 종목은 네. 현대 BNG 스틸입니다. 현대 BNG 스틸, 네, 철강이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죠. 네. 이게 왜 이제 우리가 더 주의 깊게 살펴보면 좋을지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이게 사실 현대가 붙으면 현대차 그룹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계열사. 예. 그래서 이제 현대차에도 일부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현대 BNG 스틸은 이제 스테인리스 강판, 그다음 이제 자동차 부품, 그다음 자동차 엔진. 그러니까 전체 비율이 그렇게 되고 있고요. 이제 뭐 제가 이제 요 사업 보고서에서 보시면은 그 제품 비중, 자동차 쪽도 있고 또 의료기기, 뭐 건자재 쪽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비율은 조금 뭐 건자재, 의료기기, 자동차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계열사가 현대자동차, 기아, 현대머티리얼스. 현대차 그룹 쪽에 이제 거의 대부분 납품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물론 이제 자동차도 관세를 맞으면 또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멕시코 쪽에 공장이 또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이제 트럼프가 공장에다가 이제 또 거기 있으니까 이제 관세 부과하는데 그거를 이제 조지아 쪽이라든지 미국 쪽으로 또 생산력을 아마 그쪽으로 이제 옮기든지 아니면 더 공장 가동을 그쪽으로 더 늘리든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아마 관세를 피해 가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자동차가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뭐 그러니까 영향은 조금 있겠지만, 근데 이제 현대차 쪽에 들어가는 부분이 많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조금 이슈가 있는 게 자회사가 있어요. 자회사가 무슨 얘기냐면 자회사가 이제 성림 첨단 산업이라는 자회사가 있어요. 네. 이건 잘 모르죠. 네. 이게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지분율 지금 지분율 그 화면인데 여기 보면 성림 제일 끝에 보면 비상장 성림 첨단 산업 LG이노텍하고 공동으로 그 히토류 중히토류 그 최소화 그 대체 합금 물질을 지금 개발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 히토류를 가지고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많은 그 희귀금속 가지고 활용도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희귀금속이 들어가는 부분은 뭐 전기차 배터리에도 들어가고 스마트폰에 들어가고 첨단 기기에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자석이 있어요. 마그넷 자석.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히토류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히토류를 최소화 성분을 최소화하면서 대체 합금 물질을 개발했어요. 근데 이게 계열사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하반기에 수익성 개선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좀 숨겨진 부분이에요. 그래서 계열사. 근데 이 비상장 계열사들이 또 보면 솔트록스도 있죠. 이 코스닥에 등록돼 있는 거. 사모투자와도 지분 지금 가지고 있고 성림 청담 소재에 또 그 계열사 이슈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 선정을 했습니다. 자, 여기 현대제철. 현대제철이 또 뭐 지분율을 또 최대주주가 많이 가지고 있죠. 현대 그룹 계열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 현대머티리얼스, 그다음 정일선, 정운선. 현대가는 정씨 일간이잖아요. 그죠? 예, 딱 보시면은 딱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지분율 구조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런 이슈가 여러분들이 이제 핵심적인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철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뭐 관세를 이제 전방위적으로 이제 트럼프가 이제 관세를 부과를 하겠지만 관세를 피할 수 있는, 그러니까 피할 수는 없을 거라고 보여요. 어떤 산업이든. 근데 우리는 협상 카드가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트럼프는 분명히 협상을 원한다고. 만약에 뭐 10% 20%를 부과를 하더라도 우리나라 쪽에서 야, 니네 조선 잘하니까 그거 해주면 우리가 관세 뭐 저거 해줄게. 뭐 예를 들어 뭐 관세를 깎아줄게. 아니면 니네 공장 여기다가 더 지우거나 공장을 이전해줘. 그러면 관세 면해줄게. 아마 그런 쪽으로 협상 카드를 많이 쓸 확률이 높다고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관세 폭탄을 피할 수는 없지만은 히든 카드가 있는 기업들은 충분히 그거를 헤쳐나가면서 또 수익성 하반기에 또 수익성 개선을 이뤄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어쨌든 현대차 쪽에 또 납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가스관 테마에도 또 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실질적인 수혜주입니다. 이건 테마성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실제 매출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참고해 보시면서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전략 세워 나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김선상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안내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이렇게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지글지글한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를 가까이 가져다만 대시면 우리 장 중에도 장 전에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가 하나 뜹니다. 공부방 링크인데요.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우리 김선상 파트너님과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QR코드가 뜨지 않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김선상 이렇게 딱 3글자만 보내주시면 김선상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또 바로바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방송 중에 보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파트너님께서 내일 아침에 무료 방송도 진행을 하십니다. 하단에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요. 오전 8시 40분부터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고 계시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무료 방송 함께 보시면서 좋은 종목들 공략까지도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이데일리온 파트너를 사칭한 사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피해 역시도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홍보수단 이외에 다른 방법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칭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잠시 후 우리 김선상 파트너님의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본격적으로 차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차트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매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뭐 매도도 중요하지만 매수가 잘 돼야지 그래야지 매도가 쉬워진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매도가 어려운 이유는 매수가 잘못되면 매도가 훨씬 더 2배, 3배, 4배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매수만 잘 되면은 내가 뭐 이익을 조금 내더라도 수익이 났으니까 편하게 매도를 할 수 있는데 매수가 잘못되는 순간부터 매도가 어려워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차트는 어떻게 보면 타이밍을 잡는 데는 굉장히 유용한 도구예요. 하지만 예측의 도구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차트 가지고 또 선긋기하고 예측을 많이 하는데 그거 안 맞습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왜 안 맞는지 차트는 지금 이제 아까 현대비엔지 그 히든 종목이거든요. 왜 안 맞냐면 이 모양대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모양대로 가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서 이렇게 보면 조정을 타요. 근데 이런 자리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맥점이에요. 맥점인데 이게 일률적으로 다 모든 종목의 맥점이 동일시 공식처럼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도 여러분들 지수가 폭락했잖아요. 그죠? 폭락했잖아요. 근데 폭락이 아침부터 갭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갭하락. 그러면 차트상
사실은 시그널적으로 이런 거는 매수 자리란 말이야. 원래는. 근데도 반대로 빠진단 말이야. 그리고 이런 모양은요. 오히려 매도 자리예요. 매도 자리. 시그널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기술적 분석 책을 사서 서점 가서 몇백 권을 보면 다 매도예요. 왜냐하면 흑산병이 나왔잖아요. 흑산병이 나오면 원래 매도 시그널이. 근데 오히려 매수예요. 매수. 실전에서는 반대로 해야 돼.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그러니까 차트가 안 맞는 이유가 갭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그래요. 갭 상승 장이 만약에 갑자기 미장이 폭등을 했어. 그럼 아침부터 뜬단 말이야. 떠서 시작해요. 차트상 나올 자리가 아닌데도 이렇게 음봉 자리가 막 3개가 떨어졌는데도 팍 튀어나가요. 그러니까 차트가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차트를 여러분들이 너무 막 차트 가지고 맹신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얘기하지만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물량이 누군가 들어와야 돼요. 물량이. 예, 물량이. 이거는 뭐 사실 전문가들이 많이 분석을 하기 때문에 물량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 근데 물량이 들어오면 1차적으로 우리가 큰 물량이 들어왔구나. 그러면 이제 매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매집이 맞아요. 근데 매집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매집이 뭐예요? 매집은 낮은 단가에서 잡으려고 하는 의도예요. 낮은 단가. 그럼 낮은 단가에 잡으려면 어떻게 돼? 주가를 빼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매집이 들어오면 주가가 빠져요. 이것도 모르실 거예요. 매집이 들어오면 주가가 빠집니다. 왜냐하면 세력들은 낮은 단가에서 매수를 해서 높은 단가에 팔아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주식은 기본적으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임입니다. 물론 비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도 있지만 비싸게 사서 비싸게 팔기는 사실은 더 힘들죠. 그러니까 싸게 살려면 당연히 낮은 단가에 매집을 해야지. 높은 단가에 매집을 하겠습니까? 주가가 막 날아가고 있는데 매집하는 그런 바보탱이 같은 세력들은 없죠. 그죠? 네. 자, 그러면 물량이 들어왔잖아요. 자, 그러면 간단해요. 예, 일단 물량이 들어왔고, 예, 여기서 큰 물량들이 좀 들어왔죠? 그럼 제가 그 다음 뭘 봐야 되냐면 60일선을 보라 그랬어요. 이 60일선이, 예, 이게 여러분들 대세예요, 대세. 대세 뭐예요? 대세라는 건 한번 방향이 잡히면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대세가 막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꺾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랫방향으로 계속적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예? 그게 대세예요, 그게. 근데 이게 대세가 꺾였냐 안 꺾였냐를 보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60선이 아직 안 꺾였구나. 그럼 대세는 아직 살아있어요. 그런데 이제 일시적으로 장이 폭락해가지고 이 대세선을 깨고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 그거는 매수 관점이야. 왜? 꺾인 상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꺾인 상태에서 아랫방향으로 내려오면 그거는 대세 하락이에요. 앞으로 몇 개월은 내려가요. 적게는 3개월, 길면 6개월, 7개월, 8개월 내려가요. 근데 대세가 꺾이지 않은 상태에서 떨어지는 거는 그건 매수 시점이에요. 물론 여기서 이제 매수하다 보면 단가 차이가 좀 나지만 그거는 견디면 돼요. 견디면 됩니다. 예? 자, 그러면 60선, 예, 여러분 살아있죠? 그죠? 예, 60선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다는 게 뭐예요? 안 꺾였다는 얘기죠. 예. 이게 꺾이면은 대세가 이제 하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60선이 살아있고, 이제 맥점이 여기서 이제 저점이 여기 나왔죠. 그죠? 예. 저점이 여러분들 몇 번 잡혔어요? 1번, 2번, 3번, 4번 잡혔죠. 그죠? 그래서 저점이 여러분들이 3번 이상, 예, 3번 이상. 이게 좋은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2번 잡히면 쌍바닥이라고 해요. 2번 잡히면. 그죠? 3번 잡히면 뭐 3중바닥, 4번 잡히면 뭐 4중바닥. 많이 잡히면 이제 다중바닥이라고 하는데 쌍바닥보다 3번, 4번 이상 잡히는 게 훨씬 더 바닥의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쌍바닥, 물론 쌍바닥 잡히면 뭐 선호를 해도 되지만 3, 4, 3번 이상 그런 것들 선호하시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3번 이상 잡혔구나. 그럼 빠질 때 잡으면 돼, 그냥. 빠질 때 잡으면 돼. 그럼 이번 주에 지금 빠지고 있죠? 별 빠지지 않아요. 이런 걸 쫄 필요가 없잖아, 이런 건. 쫄 필요가 없죠. 그죠? 그냥 이번 주에 담아두면 되죠. 60선 근처에서는 담아두면 됩니다. 지금 60선이 여기죠. 여기 12,500원짜리인가요? 딱 찍어보면. 그러니까 12,500원에서 13,000원 요 사이 그냥 여기서 잡으면 돼, 그냥. 그냥 가격까지 제가 다 알려드립니다. 가격까지.
그리고 이게 목표가 지금 제가 아까 히든에서 그 목표가 한 17,000원 정도 잡으면 됩니다. 예, 목표가 17,000원 정도 잡고 손절가는 요 9,800원이 최저점인데 저는 저거 깨도 손절 안 해도 된다고 봅니다. 손절가는 9,000원. 그러니까 손절 안 해도 돼요. 예, 기업 내용적으로도 괜찮고 올해 하반기 수익성 개선되면 손절 안 해도 됩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현대 BNG 스틸을 했고 테마성이 좀 강한 거를 이제 들어갈게요. 예, 테마성이 강한 게 동양철간이에요. 자, 동양철간 가스관 테마가 타면은 얘는 상한가 나와요. 근데 저번 주 보면 상한가 났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제 상 쳤을 때 다음 날 보면 고점을 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상한가를 쳐도 2연속 상한가를 치거나 3연속 상한가를 치는 경우가 드뭅니다. 왜 그러냐면 세력들이 안 뛰어요. 상한가를 만들어내긴 만들어내는데 2상, 3상 연속 상한가를 안 만드는 왜 그러냐면 이제 작전조사 들어올까 봐 그래요. 예. 작전조사 아니면 금감원에서 뭐 이제 조사 들어오거나 이제 그럴까 봐 예, 상한가를 연속으로 안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상한가 한 방은 나왔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상 쳤으면은 장대 양봉이 떴죠. 자, 거래량 터졌죠. 그러니까 가스관 테마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그 트럼프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길게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알래스카도 사실 이제 개발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 이제 사실 거기 얼음이 많고 그 자원은 많아요. 천연가스 거기 석유 굉장히 많이 매장이 되는데 그 돈 많이 들어가요. 그거 이제 개발하려면.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 가치는 있지만은 거기에 또 이제 뭐 보니까 이제 LNG 에카 천연가스가 한 64조 정도 된다 그러는데 거기에다가 몇 조를 투자해가지고 그만큼의 경제적 가치가 있다면 충분히 할 가치가 있긴 한데 돈 많이 들어가고 또 시간 많이 들어가요. 근데 어쨌든 이슈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쭉 거래량이 빠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 제가 보기엔 이제 11선이 한 850원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될 거예요. 11선 정도 언저리에서는 단기로 들어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딩 관점이에요, 이거는. 예, 근데 테마성은 얘가 대장이다. 예, 테마성은 대장이에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뭐 하루 이틀 정도 더 빠지면은 일단 단기적으로 공략 포인트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또 이제 철강에서 조금 이제 세아 제강하고 세아 베스테일 지지유가 있어요. 철강에서 많이 올랐죠. 예, 그죠? 많이 올랐어요. 근데 요런 거는 공략하기 쉬워요. 이미 이제 저점에서는 많이 올라왔어요. 그죠? 예, 여기서는 윗골이 달았고. 예, 근데 요게 지금 보면 이번 주에도 빠져도 요 라인을 깨지 않죠. 그러면 이제 일주일 전에 여기서 이제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일주일 전에. 요거를 훼손 안 시키면 돼. 그러니까 장대 양봉의 절반을 훼손을 안 시키면 돼. 절반을. 그러면 빠지면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오늘 가격으로 19만 3,500원인데 18만 원을 지지해주면 그러면 조정 시에 들어가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 번 정도 더 파동을 노릴 수 있어요. 물론 좀 길게 들고 하는 거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제 철강이나 아까 했던 가스관 테마는 이슈는 남아 있기 때문에 일주일, 2주일 정도 내에서는 이슈가 살아 있어요. 근데 이제 또 한두 달 지나면 또 이슈가 사라지니까 그래서 요 관점에서 물량 들어왔죠. 물량이 완전히 빠져나가진 않았어요. 근데 이번 주는 조정 과정이에요. 이번 주는. 그래서 단기적으로 노린다면 요 자리 노리시면 돼요. 여기서도 물량이 들어왔고 여기서도 들어왔죠. 그죠? 근데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단기 포인트는 이번 주에 조금 빠질 때 세아제강도 한번 노려봐도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 또 들어가도록 할게요. 세아 베스틸. 세아제강하고 세아 베스틸. 세아 베스틸 지주. 세아 베스틸 지주는 급등이 저번 주에 터지긴 했는데 조금 그래도 다른 것보다는 덜 올랐어요. 저번 주에 보면은 여기 이제 요 자리죠, 요 자리. 요 자리가 장대 양봉인데 장중고가 7.73%예요. 7.73%. 그리고 이번 주에 좀 빠지고 있죠. 자, 그러면 자, 요것도 보시다 저점이 여기서 잡히고 그다음 이제 여기서 제가 얘기했죠. 3번 이상 잡혀야 된다. 3번. 3번 넘었잖아요, 이제. 여기서 보면 저점이 이제 3번 이상 넘게 잡혔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라인만 안 깨면 되고 60선 꺾였나 보세요. 60선 안 꺾였죠. 지금 수평이에요. 여기 돌파 나왔죠. 자, 그러면 요 자리를 훼손 안 시키면 되지. 요 자리를 훼손 안 시키면 되죠. 그리고
이제 세아 제강은 주가가 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세아 베스틸 지주는 덜 올랐죠. 그죠? 지주사 덜 올랐어요. 그래서 요거는 부담감이 덜해요. 그러니까 세아 제강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세아 베스틸 지주 같은 경우는 저점에서 상승률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스윙 관점으로, 스윙이 뭐냐? 우리가 일주일에서 한 3주 정도, 한 달 내내 그 정도 스윙으로 들고 와도 된다 이거예요. 무리가 없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거래량이 이제 늘었죠. 근데 이제 거래량이 전달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여기서 이제 한번 거래량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물량이 많이 들어오진 않았는데, 그래도 최근에 물량이 조금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 가격 부담은 덜하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도 저점에서 담아가면 되겠죠. 이거는 공략하기 좀 쉬운 자리예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윙을 좀 좋아한다. 나는 좀 스윙 관점으로 단기보다 막 2, 3일, 뭐 3, 4일 안에 팔아야 되는 그런 것보다 나는 편하게 또 한 일주일, 2주일, 3주일 이렇게 좀 들고 가서 수익을 내고 싶은 분들은 이런 것들을 찾아서 공략을 하시면 쉽겠죠. 조금 쉬운 상대. 그래서 나는 테마가 좋다 하는 분들은 동양철관처럼 저렇게 팍 터지고 나서 기다렸다가 한번 들어가는 거예요. 단기로. 동양철관처럼 센 놈을, 테마성이 강한 놈을. 그리고 나는 단기에 자신이 없어. 그러면 이런 것들, 자, 바닥에서 천천히 올라오면서 상승률이 그렇게 많지 않아. 그리고 거래도 지금 많지 않아. 자, 근데 이런 것들은 자산 가치가 뛰어나요. 가격이 지금 2만 원대죠. 그죠? 아까 세아제강도 그렇고. 자산 가치가 뛰어난 것들은 대체로 저퍼주가 많습니다. 저퍼주나 저 PBR. 저 PBR주가 많아요. 근데 이제 저퍼주나 저 PBR도 주가가 너무 많이 상승을 하면 그거는 이제 또 중장기로 투자하면 안 되겠죠. 그냥 단기적으로만 봐야죠. 근데 이런 것들은 주가가 그렇게 많이 상승을 안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스윙으로 가져가는 거는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공략을 하시면은 어렵지 않죠. 세아베스트는 뭐 이거 지금 뭐 조종시에 담아두고 그냥 스윙으로 가져가도 되겠네. 천천히 여유 있게 해도 된다 이거죠. 이제. 자, 그다음 이제 방산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슈니드. 자, 슈니드. 슈니드는 원래 그 군용 무전기, 그다음 뭐 군 전술 체계. 그래서 실제로 조달청에 납품이 들어가고 군사용으로도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뭐 매출도 나오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보잉사 알죠? 여객기 만드는 그쪽에도 들어갑니다. 자, 이것도 아까 빅텍, 퍼스텍, 스페커가 원래 3인방인데 슈니드도 잘 타요. 근데 자, 이것도 뭐 차트로 보시면 3번 이상 저점이 나왔죠. 근데 그걸 60선 안 꺾였죠. 이게 꼭 이렇게 고개 숙이 꺾이면 이제 대세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60선이 꺾였냐 안 꺾였냐를 보세요. 그리고 저점이 1번, 2번, 3번, 4번. 아까 얘기했듯이 3번 이상이 잡히는 거. 쌍바닥, 그러니까 쌍바닥은 기본이에요. 쌍바닥은 기본인데 3번, 4번 이상 잡히는 거. 4번도 더 잡혔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튀어나갔잖아요. 60선 돌파하고 튀어나갔잖아. 근데 여기서 이제 고점이죠. 자, 그러면 이제 기준을 60선을 잡는 거야, 이제. 다시 내려오면 여기서 잡으면 되죠. 그죠? 근데 이제 방산 테마가 강해지려면 이제 사실은 전쟁 이슈가 불거질 때 이제 테마가 강해요. 근데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지금 전쟁을 하고는 있지만 트럼프가 종전을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쪽에서는 뭔가 큰 이슈가 없어요. 하지만은 이제 유럽 쪽의 방위비 증액, 그거는 계속 이슈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K방산이 수출이 지금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제 미친 듯이 가는 거예요. 그다음 뭐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다 지금 무기, 우리나라 K2 전차라든지 K9 자주포, KF-21 전부 지금 수출 뭐 엄청나게 되고 있죠. 그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방산 테마에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 자리에서 내려오면 매수 시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수만 잘 되면 매도는 어렵지 않아요. 매도에 대한 부분은 상세하게 아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 무료 방송에 오시면 어디서 매도해야 되고 목표가가 얼마고 그런 것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니까 내일 무료 방송 또 하고 또 QR코드 찍어가지고 그 밴드에 들어오시면은 거기에서 더 자세한 얘기를 해드립니다. 제가 아시겠죠?
자, 그다음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방산의 어떻게 보면 이제 실질적인 이번에 대장이에요, 대장. 주도주라고 하죠, 여기가. 시총도 커요. 네? 그러니까 테마성 종목은 얘기했듯이 빅텍, 퍼스텍, 스페코, 슈니도 이런 게 테마성 종목이에요. 하지만 이런 거는 우리가 테마주라 그러니까 주도주라고 해요. 이번에 이제 주도주는 하나그룹이에요, 여러분들. 하나그룹. 하나부터 해서 하나 시스템, 하나 오션, 전부 하나그룹들이 이번에 주도주예요. 예? 이번에. 올해, 그러니까 이제 지금 2개월 지났는데, 2개월, 3개월 동안에 주도주는 하나그룹주예요. 거기서도 하나 에어로, 하나 에어로. 방산의 대장이야. 방산의 이제 실질적인 주도주죠. 근데 이제 74만 5천 원까지 지금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지금. 그래서 또 조정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근데 이제 21선을 아직 깨지 않았는데, 이제 61선, 요게 지금 꺾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꺾여 내려가면 그때는 시세가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20선을 깨고 내려오는 조정이 만약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또 한 번 올려요. 또 한 번 올려요. 근데 지금은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매수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일주일이나 매수를 하더라도 일주일이나 2주 정도를 기다려야 돼요. 여기까지 빠질 때까지. 예? 최소한 60만 원이나 60만 원을 깨는 흐름까지 기다렸다가 사야 돼요. 왜? 주가를 너무 많이 오버슈팅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대세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대세가 깨지지 않으면 여기서 조정이 크게 나온 다음 다시 한번 올라요. 주도주는 한 번에 안 죽는, 한 번에 안 죽습니다. 주도주는. 자, 시간이 이제 너무 시간이 많이 지체하는 것 같아요. 예. 슈니드 하나의 어르스. 그다음 아까 현대 저거 했죠. 히든 종목까지 다 했죠. 예. 자, 이제 차트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측의 도구가 아니에요.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측의 도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트는 매수가 잘 돼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매수를 잘하면 매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목표가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주봉이나 월봉을 보면 대략적인 목표가가 나와요. 근데 그거는 자세한 얘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밴드에 오시거나 제 무료 방송, 제가 무료 방송을 수요일 날 매일 해요. 매주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합니다. 그러니까 무료 방송 오는 방법은 이데일리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돼요. 홈페이지 네이버에 검색해가지고. 그래서 많이들 오셔서 올해 사실 기회예요. 여러분들이 기회는 폭락할 때가 기회지. 뭐 일주일, 2주일 전에 막 지수 올라갈 때 그때는 또 잘못 들어가면 물려요. 왜냐하면 상반기는 박스권이 조금 더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 올해 최소한 2,800이나 2,900까지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장에서 여러분들이 현금이 조금 많고 또 내가 공부를 많이 해두고 준비를 철저히 해놓으면 돈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꼭 제가 얘기해 드린 대로 꼭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도 좋은 전략들 잡아가시면서 우리 김선상 파트너님과 함께 계좌를 풍성하게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마지막으로 안내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이렇게 지글지글한 QR코드가 나가고 있는데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를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우리 김선상 파트너님과 장전에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가 하나 뜨게 됩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은 공부방 링크거든요. 링크로 들어오셔서 함께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QR코드가 좀 어렵습니다.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하시는 분들은 이 100원의 유료 문자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김선상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38광 김선상 파트너 이렇게 말고요. 김선상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또 바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링크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수익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전략을 세워주신 우리 김선상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또 더욱더 알찬 소식과 함께 내일 오후 10시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